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경호 정보 작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경호 보안 작용에 대해서 앞에서 봤죠. 경호를 성공하기 위해서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이제 정보 작용이죠. 처음에 어떤 수집하는 내용을 이제 수많은 내용을 자료라고 그래요. 자료를 수집한 걸 첩보라고 하고, 이 수집된 첩보를 어느 정도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는 걸 정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이제 정보 작용이라는 건 그만큼 경호에서 성공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경호 대상자의 신변 안전이죠. 이러한 경호 정보 작용도 이러한 신변 안전의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용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이 정보에 대한 사전 지식을 얻는 작용이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경호 정보에서는 정확하고 적시성, 완전성 이 세 가지 약간 다른데, 이게 정확성은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이고요. 시기를 놓치면 안 되겠죠. 이게 적시성입니다. 대통령이 이미 총 맞고 나서 그때서야 알면 늦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시성을 기해야 되고, 이 완전성이라는 것은 모든 내용의 정보가 더 망라돼 있어야 된다. 이게 완전성이죠. 사실과 일치되는 게 정확성이고요.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구비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정보에는 이렇게 기획 정보, 계획하기 위한 거죠. 분석 정보, 판단 정보는 미래에 대한 내용이에요. 미래 예측을 해야 경호원을 배치를 할 수 있겠죠. 예고 정보 이런 거를 다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정확성이라는 건데, 정확성은 사실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추구하는 가치의 달성을 위해서 이용 가능한 사전 지식인데, 결국 정확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과 일치하는 거, 이걸 정확성이죠. 적시성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문제예요. 시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정확하다 할지라도 늦게 알아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완전성이라는 것은 이게는 모든 내용이 망라되어야 되지만 인간 한계 때문에 절대적 완전은 안 되고요.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사용자 의도에 모든 사항이 작성되어야 한다. 이게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정보화의 첩보 개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첩보라는 건 아직 가공되기 전, 아직 완전하지 않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런 걸 첩보라고 하고, 그래도 가능한 한 정확하고 완전하고 적시성을 기한 것을 가리켜서 정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정보는 수집된 첩보, 이제 첩보를 1차 정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죠. 이거를 첩보라고 하게 됩니다. 이 첩보를 평가, 분석,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정확한지 완전한지 시기에 맞는지 이런 걸 분석을 해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죠. 특정 상황의 가치평가, 가치평가가 된 걸 2차 정보로서 이걸 정보라고 하고, 그리고 아직 가치평가 되기 전을 첩보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보의 어떤 일반적인 특징이 있어요. 앞에서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에 대해서 봤는데, 이제 그 외에도 필요성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정보라는 거는 정보 사용자의 필요성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경호학을 지금 듣고 계신데, 경호학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비지도사를 취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듣는 거죠. 만약 필요하지 않는다면 듣지 않겠죠. 그러니까 정보 사용자가 현재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게 가치가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으니까 듣잖아요. 이런 것처럼 정보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적시성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되죠. 시기, 적절한 시기에 시간이 늦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시간이 오래 가게 되면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비이전성인데, 정보라는 것은 제가 정보를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 머리는 비워버리지 않잖아요. 자, 결국 그래서 이 정보라는 건 비이전성이 특징이에요. 타인에게 전달해도 그 가치는 남아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머리가 비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누적 효과성이라고 그래서요. 정보라는 게 그렇죠. A라는 사람한테 들었어.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어도요. 그런가? 그래?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죠. 누적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이, 여러 직원들이 똑같은 정보를 수집해 왔다 이거예요. 첩보를. 그렇다 할지라도 누적되는 순간 더 확신을 갖게 되죠. 생산 축적되면 클수록 가치가 커지는 거고, 신용 가치성.
정보 출처의 신용 어디에서 나왔냐라는 정부에서 발표한 건데 그럼 신용 가치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한 가치성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럼 10사람만 들어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뭐 무한 가치성 여러 사람이 들어도 된다는 거죠. 정보 제공의 빈도 사용자에게 제시되는 빈도에 따라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 어때요? 더 이렇게 확고한 지식이 되겠죠. 정보 제공의 빈도가 그렇고요. 완벽성, 완전성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거 모두 전달돼야 된다. 이게 완전성, 완벽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질적 요건으로서 알아둬야 될 게 적실성이라는 건 뭐냐면 관련성이에요. 관련성. 관련이 없는 사람은 지금 안 듣고 있겠죠. 그죠? 관련이 있어도 또 필요한 만큼만 듣겠지만 이 적실성과 이 필요성은 좀 달라요. 이 적실성은 관련이 있는 사람만 지금 경비조사 관련 있는 사람만 듣고 계시죠? 그리고 필요한 지식인가 이게 시험에 필요한 건가 이런 거죠. 사용자에게 관련이 있는 사람도 이게 필요한 지식인가라고 하는 정확은 뭐냐면 사실과 일치하는 거고 그리고 아직 사실과 일치하는 첩보를 특수 처리 과정을 겪습니다. 평가 분석 종합 해석이라는 이게 정확한지를 알아보는 단계예요. 이런 걸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고 정보 제공의 빈도 얼마나 자주 접하시는가 완전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모든 내용이 망라돼야 된다라고 했고 적시성은 시기와 관련돼 있죠. 이렇게 필요한 때, 필요한 시기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정보 질적 요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분류를 볼까요? 사용 수준에 따라서요. 전략, 전술, 방첩. 이 방첩이라는 것은 또 소극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적으로 쓰는 거라고 볼 수 있다면 전술이라는 것은 부문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 수준이 좀 달라지죠. 국가에서 쓰느냐 아니면 부문적으로만 쓰느냐 하는 거고요. 분석 형태는 뭐냐면 기본 정보는 과거의 내용이에요. 현용 정보는 현재 그리고 그 판단 정보는 미래에 있을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분석 형태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지는 것을 기현판이라고 합니다. 기본 정보, 현용 정보, 이거 속보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판단 정보인데 예를 들면 면접을 본다. 그랬을 때 과거 학생 기록부, 이거는 기본 정보겠죠. 그리고 면접관들이 지금 상황에 따라서 압박 면접을 할 때 반응, 이게 이제 현용 정보고 그걸 통해 가지고 미래 이 사람이 공무원을 잘 탈지 이걸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사용 주체는 내부에서 쓰느냐 외부에서 쓰느냐. 자, 목적에 따라서요. 소극 정보와 적극 정보로 나눠지는데 소극 정보를 다른 말로 보안 정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보안을 지켜야 되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새 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고 적극 정보는 알아야 되는 이런 거죠. 간첩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치킨집을 차렸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집에서 쓰는 이 양념의 비밀을 알려주면 안 돼요. 이게 소극 정보고요. 그다음 옆집이 잘 돼요. 그러면 잘 되는 이유를 알아내야 되겠죠. 이게 적극 정보이겠습니다. 입수 형태에 따라서 직접 간접이 있는데 경호원들이 직접 가서 물어보는 걸 직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으로 쓰는 것은 이렇게 이제 주변에 제3자를 이용해서 쓰는 것을 우리는 간접 정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첩보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첩보를 보면 이제 첩보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수집한 자료예요. 아직 평가 해석되지 않은 거죠. 이렇게 평가 해석이 되면 그걸 정보라고 하고 그래서 이걸 1차 정보라고 그럽니다. 첩보는 목적성이 있느냐? 아직은 어떤 목적은 있어요. 근데 이 목적은 있죠, 당연히. 자, 그러나 아직은 정확한지 완전한지는 없는 거죠. 자료성으로서 가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첩보를 할지라도 오늘날에는 첩보와 정보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첩보는 신문, 잡지, 인터넷, 대중매체 또는 시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게 비공개 첩보가 있고 또한 공개 첩보가 있어요. 근데 뭐 이 첩보라는 거는 자료로서 다양한 가치가 있죠. 자, 그 다음 보면은 이 첩보에는 이제 정보와 달리 부정확성이에요. 부정확성, 불완전성. 이게 이제 특징이겠죠. 아직은. 그리고 정확하고 완전한 게 정보라면 첩보라는 건 아직 부정확하다는 거죠. 정보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불확실한 지식, 이게 이제 첩보입니다. 그다음 불완전성이죠. 아직 완전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단편적이고 불완전하다. 아직은 이게 첩보입니다. 신속성. 첩보는 정확한 본대로 느낀 대로 하는 이러한 신속성을 요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아직 적시성을 기할 수는 없어요. 어떤 시기에 따라서 지금 경호가 하고 있는 시기에 맞춰서 지금 완전하게 갖춰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실까요?
자, 그러면 정보와 이게 첩보를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성의 면에서 첩보는 아직 부정확하다면 여기는 정확하죠. 완전성의 측면에서 아직은 불규칙적이고 단편적이고 불완전하다면 여기서는 어느 정도 완전한 거죠. 적시성에서 보면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아직 적시성이 없는 거라면 여기는 적시성이 요구되죠.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목적성이 여기에는 이 낮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첩보도 목적은 있긴 하지만 이 목적에 맞도록 돼 있지만 아직 목적성이 완전히 맞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산 과정의 특수성이 아직 단편적이라면 이거는 생산 배포 여기에서 협동 작업이 거친 거예요. 이게 과정을 거친 거죠. 공통점은 뭐냐면 가치는 있어요. 자료적 가치가 있다. 이런 공통점이겠죠.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요. 그러면 이제 경호 정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 이제 경호 정보라는 거는 경호 대상자에 대한 정보 앞에서 보는 신상 정보랄지 생활 가족 관계랄지 그리고 특정 지역에 관한 지식이나 국가에 대한 거, 위해에 대한 거 이런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정보를 모두 포함해서 경호 정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정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인적 정보로서 보면은 인적은 경호 대상자, 그다음에 경호 주체인 경호원, 그다음에 지원 관련자, 그다음에 행사 관련자, 지원 인력, 그다음에 경호 지원 인력, 잠재적 위해자까지 아무튼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인적 정보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돼요. 대상자도 알고 주체, 객체 다 알아야 되겠죠. 지원 기관도 알고요. 일단 물적 정보 경우에는 자연물, 인공물, 위해자를 이용할 수 있는 자연물, 물이죠, 물적인 부분이죠. 예를 들면 폭탄이랄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소방 설비랄지 이런 부분들이 물적 위해 요소가 될 테니까요. 자, 그 다음은요. 이제 정보 순환입니다. 정보라는 것은 방금 첩보를 수집해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잖아요. 정보 산출이라고도 하는데 정보는 순환을 해요. 정보가 필요해? 그래서 첩보를 수집해 가지고 정보를 생산을 해 가지고 배포를 하고 배포를 하다 보면 또 필요한 게 생겼어. 정보 요구를 하게 되면 또 수집을 하고 첩보를 수집해서 정보를 생산해서 배포를 하는 이렇게 순환이 되게 됩니다. 여러 결정을 통해서요. 순환 과정을 보면 첫 번째 요구가 들어가죠. 요구 수집 생산 배포인데 요구 단계는 첩보 기본 요소를 결정해서 첩보 수집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이건 수집 단계에서가 아니라 요구 단계에서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명령을 하다는데 정보가 필요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요구 정보가 필요해. 그다음에 수집을 했어. 그다음에 생산을 해서 배포를 하는 거예요. 요수 생포. 수집을 할 때는 수집 계획을 세워요. 아까는 이제 수집 계획서를 작성했고 여기서 수집 계획을 수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출처를 해야 돼요. 어디서 정보를 물어올까? 첩보를 수집하고 전달까지 하게 되면 생산 단계는 일단 긴급한 것부터 선택을 하고 지금 쓰지 않는 거 기록으로 남겨놔요. 그리고 정확한지 완전한지를 알아보는 단계가 평가고 다시 검증을 해요. 재평가 단계가 분석이에요. 자,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들을 다시 종합을 해요. 결합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죠. 이게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공 절차를 걸어서 그래도 가능한 한 정확하고 완전한 것을 생산해서 배포를 하는 거죠. 정보 생산 사용자에게 넘어가 보시면요. 그래서 정보 요구 단계부터 보면 정보 요구라는 것은 정보 사용자가 필요성에 따라서 이제 기초가 되는 거겠죠. 이제 그러면 요구 단계는 이게 필요성을 결정을 해요. 정보가 필요하냐. 그래서 주도 면밀한 계획, 그리고 수집 계획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집 활동에 대한 감독 요구다는 단계인데 결국 그 요구의 소순환 단계가 있잖아요. 일단 첩보 기본 요소를 결정해요. 기본 요소가 뭐냐라는 것을 결정을 해야 돼요. 국가에서 요구하냐 아니면 각 부처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냐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거냐 뭔가 수정이 필요하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정치 정보냐 경제 정보냐 사회 정보냐 이러한 요소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요소 정치적인 요소냐 경제적인 요소냐. 자, 그러면 정치적인 요소를 일단 이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수집 계획서를 작성을 해요. 수집 계획서.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수집할까 그래요. 자, 그러면 계획서에 따라서 명령이 떨어지겠죠. 수집 계획서가 완성이 되면 적절한 시기에 명령이 떨어지게 되고요. 이 명령은 뭐 구두로도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사후 검토를 하게 돼요. 이 계획서들이 잘 됐는지. 자, 그러면 요구 방법에 보면 PNIO라는 국가정보 목표 우선순위는 뭐냐면 이게 이제 국가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국가. 이 연간 기본 정책입니다. 이건 정부의 연간 기본 정책. 그러면 한 해 동안 이렇게 요구되는 정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뭐 2020년이다. 자, 그러면 2020년에 필요한 연간 정보를 국가에서 정부에서 요구를 해와요. 이런 거를 가리켜서 PNIO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겠죠. 자, 그럼 이제 특징을 보면 일정 기간 국가 정보 목표 우선순위 가장 우선인 거고요. 모든 전 정보 기관의 어떤 지침이 돼요. 기본 방침이 되고. 그리고 가장 우선적인 정보 목표가 될 거예요. 정부에서 요구하니까. 자, 그러면 모든 정보기관에서 이게 이제 수립할 때, 그래서 경찰청 등이나 또는 이제 경호처에서 수집할 때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겠죠. 이게 PNIO예요. 자, 그러면 이제 EEI라는 게 있어요. EEI. EEI라는 것은 국가 지도자 정책 수립자가 수행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데 이게 첩보 기본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첩보 수집 계획서를 핵심으로 하는 곳이에요. EEI 계획서라고 하는데 그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각 부처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수집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상 필요한 것이고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거예요. 이게 돌발 상황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돌발 상황은 뒤에서 SRI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SRI라고 그래서요. 경우는 이러한 돌발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수시적인 돌발 상황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한 것이 그래서 임시적이고 단편적이고 특수 지역의 한정이에요. 그런 점에서 앞에서 봤던 EEI와 좀 차이점이죠. EEI는 전국적이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SRI는 이렇게 돌발 상황에서 특수 지역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시 돌발 상황이라는 거, 특수 지역적 문제만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굳이 수집 계획서를 요하지 않으며예요. 앞에서 EEI는 이 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여기서는 수집 계획서가 필요하지 않죠. 수집 지침은 사안 대상에 따라 상에 비교적 구체적 전문성이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구두로도 가능해. 반드시 서면일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걸 우리는 SRI라고 하게 됩니다. 특별 요구 정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정보 요구인데 기타 정보는 수정입니다. 뭔가 PNIO가 있었어요. 근데 정부에서 했지만 사정이 바뀐 거예요. 뭔가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했다 할지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뭔가 국가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수정이 필요할 때 이런 걸 OIR이라고 합니다. 다음 넘어가실게요. 지금 우리는 정보 요구 단계를 봤어요. 자, 그럼 정보 요구가 들어오면 이제 수집을 해야 돼요. 첩보 수집 두 번째 단계 수집 단계죠. 가장 어려운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수집하고 지시하는 단계인데 수집 기관에서는 정보 전담 기관이 하겠죠. 뭐 기본 자세는 목적 의식이 있고 당연히 이제 정보 배경도 분석을 하고요. 다각적으로 봐야 되고 당연히 공개 정보도 중시돼야 돼요. 이게 비밀 정보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한 80%는 공개 정보인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밀 정보만 우선하면 안 됩니다. 비밀 정보가 가치가 더 높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선입감이 없이 바라봐야 되죠.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첩보 수집 시 지켜야 될 기본 자세들을 정하고 있는데 첩보의 유용성, 그러니까 쓸만한가 이런 걸 봐야 돼요. 도움이 돼야 되죠. 도움이 안 되면은 수집할 필요가 없고요. 첩보 중요성, 실제 첩보가 과연 중요성을 있느냐라는 것은 정보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장래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보 감각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우선 수집을 해야 되겠죠. 중요도가 높은 것부터 수집을 해야 됩니다. 자, 수집 가능성, 일단 수집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수집을 해야 되겠죠. 아무리 유용하고 중요하다 할지라도 수집할 수 없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집 가능한 것부터 수집을 해야 됩니다. 수집 기관에 선정하는 데 있어서 능력과 한계를 봐서 수집 가능한 것부터. 자, 그 다음에 출처의 신빙성을 봐야 되겠죠. 출처의 신빙성.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출처를 믿을 수 없다면 그거는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비밀 출처 정보는 역정보와 허위 정보가 많아요. 이렇게 이 팩트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출처의 신뢰성도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첩보를 수집할 때 어떤 민간 사찰이랄지 이렇게 법에 위반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보 수집 자체도 당연히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프라이버시 권 사생활을 침해하면 안 되잖아요. 헌법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 보장에 도움을 줘야 된다. 첩보 수집할 때도 이러한 절차들을 갖추고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그럼 우선순위 결정이 있어요. 여기는 제목만 보시면 되는데 고이용 정보부터 이용 가치가 높은 거 참신한 것부터 해요. 이렇게 이미 다 알려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부터 수집해야 되고요. 긴급한 것부터 그리고 수집 가능성이에요. 배포 가능성이 아니에요. 수집하기 쉬운 것부터 경제성이 높은 것부터 이건 제목만 보고 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생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확하고 완전한 건지를 알아보는 단계가 생산 단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정보 생산이란 정보 작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기, 평, 분, 종, 해 이렇게 되죠. 선택, 기록, 평가, 평가 분석, 종합 해석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보로서의 정확하고 완전한 것을 알아내는 단계예요. 결국 판단하고 분석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정보 학문적 성격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부터 보면은 어떤 것부터 선택해야 되겠어요? 긴급한 것부터, 그리고 유용한 것부터. 아무튼 긴급한 것부터 빨리 선택을 해서 정보를 생산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선택을 했어요. 긴급한 거.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긴급하지 않고 지금 할 수 없는 건 어때요? 당장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이미 사용했으면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선택된 것을 평가를 해야 돼요. 이게 사실과 일치하는지, 이게 이제 그 정확성이잖아요. 진실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요. 적절한지도 신뢰성도 검토를 해보고 정확한지도 검토해 보는 거죠. 신뢰성이 있냐 정확하냐 이런 거를 검토해 보는 단계가 평가 단계예요. 분석 단계는 재평가라고 그래요. 자, 그 말은 뭐예요? 다시 정확한지 신뢰도가 있는지를 다시 검증해 보는 단계예요. 다른 사실과 비교하면서 알아보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러한 평가 분석을 기초로 이제 종합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이거는 하나의 통일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곳에서 첩보를 수집해 온 경우가 있겠잖아요. 이제 그 첩보들을 결합을 해서 이렇게 하나로 모아내는 단계죠. 이게 하나의 통일체로 결합하는 과정을 종합이라고 하고, 이걸 기초로 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결론을 내리는데 이걸 우리는 해석이라고 하게 되죠. 해석은 이제 결론을 딱 내리는 거야. 여기에 따라서 이게 바로 생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시면 자, 그러면 경호 정보 판단서 작성 시 판단 요소인데, 이게 판단서라는 것은 미래 정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래를 예측을 됐다, 유해 요소를. 자,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경호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집된 유해 첩보 분석 과정에서 정보 판단 용이성을 고려해서 가능한 모든 유해를 다, 그래서 아무튼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유해 요소랄지라도 다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넘어가면 안 돼요. 한 번의 실수는 다시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감시와 면담이 있어야 되고, 첩보의 과장된 평가, 판단서의 작성은 비용을 증가시켜요. 오히려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 조금 더 손쉽게 하려고 했다가는 경호의 실패로 될 수 있죠. 경호 정보 판단서라는 건 미래의 이제 대책과 관련된 거야. 경호는 얼마나 배치를 할 건지, 결론으로서 사건을 발생가해서 유추하고 응답하는 단계죠. 자, 이렇게 평가돼서요. 이제 마지막 단계가 배포 단계예요. 그래서 경호원에게 이제 배포가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구가 있었고 수집해서 생산한 정보를 이제 배포를 해주겠죠. 생산된 정보가 이제 정보 사용권자, 즉 경호처에 이제 오는 거야. 구두로도 올 수 있고 서면으로 도포로도 올 수 있는데, 그럼 배포할 때 이제 필요성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만 알려주겠죠. 이게 차단 원칙이라고도 보고요. 적시성, 시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행사가 끝났는데 그때 알려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적시성이라는 것은 이 적당한 시기에 배포해야 된다. 이게 시급하고 중요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배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먼저 생산됐다고 배포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무엇부터? 중요한 시급한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적당성은 뭐야? 적당한 양, 필요한 양만큼만. 그리고 보안성, 비밀을 지켜야 돼요.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계속성은 뭐냐면, 일단 배포를 했는데 다음에 또 생산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보내줘야 되겠죠. 어떤 정보가 필요한 어떤 기관에 배포되었다. 근데 관련돼 있는 새로운 정보가 나왔어. 그러면 또 계속 배포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배포와 관련된 거예요. 지금 정보 순환을 우리가 봤어요. 정보 순환으로서 요구, 수집, 생산, 배포 단계를 우리가 봤고요. 이제 정보의 안전 대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안전 대책 작용은 이제 행사 지역 내 외부에 어떤 취약 요소들이 있잖아요.
폭발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안전 검측이라고 해서 소방 설비의 화재 위험성도 있죠. 경호 대상자의 음식에 대한 문제도 있잖아요. 이런 모든 작용에 경호 대상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안전 대책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구별 개념으로 안전 조치라는 게 있는데, 안전 조치는 경호 대상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해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해 물질만을 말하는 거, 안전 대책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 안전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통제 작용을 안전 유지라고 일단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전 검측이라는 게 있어요. 안전 검측. 안전 검측은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폭발물이 있는지. 결국 취약 요소의 위해 물질을 사전에 탐지하는 거. 이게 이제 안전 검측이에요. 그러니까 금속 탐지기로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신체에 이제 곤충이 있는지, 또는 천정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래서 제거 안전 조치를 하는 이러한 것을 다 안전 검측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안전 대책 그 작용으로서 안전 점검이라는 건 폭발물을, 그리고 안전 검사라는 것은 이 기구 시설 있죠. 이게 소방 설비 등을 말하고, 안전 유지, 이렇게 안전 대책으로서는 안전 점검, 검사, 유지,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게 돼요. 그러면 안전 유지라는 건 그대로 이렇게 유지돼야 되겠죠. 따라서 안전 대책 작용 경우에는 사전 안전, 그다음에 안전 검측, 그다음 안전 유지, 인적, 그다음에 물적, 지리적 취약 요소에 대해서 전부 다 배제를 하고, 이러한 종합적인 활동이 바로 안전 대책 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단계별, 요거는 이제 흐름이죠. 이제 행사 전 안전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 활동이란 경호 행사의 준비 또는 진행 중에 이제 행사장이나 숙소, 연도는 도로예요. 여기에 인적, 위험한 사람, 그다음에 물건, 위험물, 그다음에 지리적 취약 요소가 있어요. 건물이 붕괴될 수도 있다 할지 이런 걸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질서 유지, 교통 관리, 검문 검색, 출입 통제, 위험물 조치, 이렇게 다 포함이 되는데, 이제 질서 유지에는 경호 구역 내 인원 차량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야 되고, 경호 목적 달성을 필요한 경우에 이게 의심이 되는 모든 자, 이런 일시적으로 장소를 이동시켜야 되겠죠. 그쪽에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제 안전 활동이 있습니다. 안전 활동. 이제 경호원들이 활동을 하는 거죠. 평상시에 안전활동으로 뭐 하죠? 입초, 출입문을 지키죠. 그 다음 순찰, 방범, 각종 조사, 교통정리, 이런 활동이고요. 요인, 역시 대통령이 행차를 하신다. 이랬을 때, 뭐 청원경찰이나 경비원 등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또 이러한 데를 감독을 하는 것. 이것도 안전활동입니다. 그리고 연도, 도로변이랄지, 여기에 그 뭐 주유 차량이랄지 이런 위험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가스차 이런 경우에. 그러면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렇게 알아봐야 돼. 공사장 인부들도 마찬가지고요. 비표라는 것은 안전하다고 이렇게 인정한 사람들에게 주는 걸 비표라고 하죠. 이런 걸 통해서 다 평상시 안전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이제 행사 전 안전활동으로서요, 1단계가 있습니다. 이행사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거죠. 대통령이 이제 오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임석, 지금 자리에 앉기 이제 임석 행사 계획을 인지한 때로부터, 이게 행사가 있다라고 알았어. 그때부터 이제 1단계예요. 자, 그러면 D1, 이제 하루 남았다, 이틀 전이다. 이랬을 때 이제 취약 개소들 있죠. 행사장이나 도로나, 그 다음에 보고하는 곳이나 오찬장이나, 그 다음에 휴게실, 현판, 현관, 뭐 정문, 기계실,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안전 검측도 하고, 또한 경찰도 배치를 해야 돼요. 고정 배치를 해야 돼요. 이건 안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안전 검측하고 행사 사이에 또 위해 요소가 끼어들 수 있기 때문에요. 안전 유지가 된 행사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반드시 신분증을 갖고 있어야 되고, 주민등록증과 임시 비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부들 있죠.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시 비표를 또 발급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작업 종료 시에 반환을 하고, 작업장에서 경찰관이 이제 입회해서 작업 내용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이제 1단계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요. 이제 1단계가 끝났잖아요. 자, 2단계 이제 MD라는 게 뭐냐면 금속 탐지기예요. 메탈 디텍터를 줄임말인데, 여기에 폭탄이 있는지 안전 점검을 해야 되겠죠. 이거를 이제 MD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출입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출입과 관련해서 이렇게 전자식 문형 금속 탐지기로 지금 이제 그 가지고 있는 휴대품이나 또는 신체에
또 위험물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 통로로 해야 돼요. 이게 통로가 여러 개면 안 되죠. 다른 걸 봉쇄해야 되고. 야외 행사장이다. 그러면 본부석에 이르는 통로를 단일화시킬 수 있도록 경찰 통제선을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행사장, 연도, 도로 이런 게 중요 취약계소, 위험하다 그럼 안전확보, 야간 기동 순찰을 실시해서 1단계 지역 외에 이게 내곽이나 담장, 취약계소, 이거 고정 초소를 설치해서 순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다 있죠. 어선 신고소에 경찰을 보강해 가지고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입항 여객선에 대해서도 이만큼 이게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거 2단계입니다. 그 다음요. 이제 3단계는요. 행사장 취약계소에 대한 연도, 도로에 대해서 대폭 증언을 해요. 요게 이제 여기 MD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 이제 행사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요게 행사장 내외곽에 지그재기식으로 경찰력을 배치를 해야 돼요. 이제 완전하게 특히 이제 필요시는 삼성 경호를 해야 되죠. 그다음 바다의는 해군, 해경과 협조해서 어선과 여객선 통제하고 요인 탑승용 귀빈 차량이나 이런 특별 열차에서 안전을 확보해야 되겠죠. 이게 3단계고요. 그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했고요. 이제 인적 유해 요소 배제야. 이제 인적 유해 요소, 그리고 물적 유해 요소 배제, 지리적 취약 요소 배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인적 유해 요소 배제란 인적 유해 분자의 접근이나 동향을 감시해서 접근을 차단하고 경호 행사 시에 경호 대상자의 접근이나 행사는 참관인이나 종사의 신원조사에서 신원 특이자를 배제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인적 유해 요소 배제라고 그래요. 자, 경호 대상자의 위해를 소지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그러면 담당자는 뭐 어떻겠어요? 보안 참모들이 이런 걸 담당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인적 유해 요소 배제 활동입니다. 인적 유해 요소 동향 감시를 차단을 하게 됩니다. 공격성 정신질환자랄지, 그 다음에 염세주의자랄지, 뭐 영웅주의자랄지 이런 사람 접근 차단을 하고요. 신원조사 대상자인데 신원조사 대상자는 뭐 이제 초청 인사랄지 이런 분들 다 해야 되겠죠. 조사 요령, 신원조사는 행사 전에 조사 완료해야 되고 신원 특이자 사전 배치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적 유해 요소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비표 관리가 나옵니다. 비표는 이제 그 참석자에 대해서 보는 거잖아요. 경호행사 시 초청 인사와 참석자 등에서 비표를 지급해요. 그래가지고 확인한 사람들에 대해서요. 리본이 될 수도 있고 명찰이 될 수도 있고 완장, 모자, 배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비표는 그 대상 용도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참석자 비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호 근무자 배지도 당연히 비표를 쳐야 되는데 참석자 비표는 어때요? 제작 시 입회하에 이제 전부 다 행사 주관처하고 해야 되고요. 이게 비밀로 해야 돼요. 비표는 적을수록 좋아요. 너무 많으면 안 되죠. 모양이나 색상이 멀리서 보일 수 있어야 되고, 비표는 이제 색상을 달리해서요. 식별 통제가 용이해야 됩니다. 이건 누군지 딱 보게. 경호부서에서 검인돼야 되고요. 운반 시에는 무장경찰관이 호송을 하게 됩니다. 비표가 분실이 있다. 그러면 전부 다 무효하게 다시 해야 됩니다. 무효화해야 됩니다. 새로운 부표를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이제 위험에 노출되죠. 행사 당일에 배포해야 돼요. 당일에. 이렇게 미리 배포하면 안 돼요. 미리 배포하면은 이게 통제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경호 근무자 비표인데 비표는 근무 관련 경호 배치 전에 교양 실시 후 지급하게 됩니다. 경호 근무자는 안전대책 활동 시부터 전원 비표를 착용을 해요. 근무자들이 행사 구분별 별도 비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비표는 수량을 정확하게 인수인계해서 분실, 오손을 방지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누설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